지금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조용히 경악하고 있습니다. 소리 없이, 발표도 없이, 하지만 확실하게. 수십 년간 세계 최강을 자부하는 나라들이 자국의 전략 교본을 뜯어고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한국이 만든 무기 하나가 전쟁의 공식을 완전히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공격하면 할수록 공격자가 가난해지는 전쟁, 방어하는 쪽이 오히려 여유로워지는 전쟁.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전쟁은 언제나 방어하는 쪽이 더 많은 돈을 씁니다. 더 많은 자원을 소모합니다. 더 빨리 지칩니다. 수천 년 동안 그게 전쟁의 법칙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 법칙을 깨버렸습니다. 미국도 상상만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연구소에서 멈췄습니다. 세계 최고의 방산 강국들이 이론으로만 그리던 그림을 대한민국이 실전에서 증명해버린 겁니다. 그것도 세계 최초로. 지금 중동의 하늘에서 이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3천만 원짜리 드론이 날아옵니다. 한국 기술이 응답합니다. 발사 비용 2,000원, 전기값입니다. 드론은 추락합니다. 적은 3천만 원을 잃었고 우리는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돈을 썼습니다. 이 싸움을 계속하면 어느 쪽이 먼저 무너질까요?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 방산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K방산의 실체입니다.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는 많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경제 구조 자체를 바꿔버린 나라는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처음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그 내막을 전부 알게 됩니다. 천광, 빛으로 하늘을 지키는 무기, 그리고 그 빛이 만들어낼 대한민국의 미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50대 1. 방어하는 쪽이 공격하는 쪽보다 50배 더 많은 돈을 써야 하는 싸움. 이게 지금 중동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란이 날리는 드론 한 대, 가격은 약 3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막기 위해 미국이 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은 15억 원. 적이 한 발 쏠 때마다 방어하는 쪽은 50배의 돈을 공중에 날려버리는 겁니다. 전쟁을 오래 할수록 적은 여유롭고 우리는 쪼들립니다. 이게 바로 방어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 분쟁에서 드론 공격의 빈도는 급격히 늘었습니다. 하루에 수십 발, 어떤 날은 수백 발. 요격 미사일을 쏘면 쏠수록 창고는 비어갑니다. 그리고 공격하는 측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전략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산된 소모전입니다. 값싼 드론으로 비싼 미사일을 소진시키고 결국 하늘을 무방비 상태로 만드는 것, 그게 목표입니다. 문제는 미사일을 빨리 보충하면 되지 않냐고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미사일의 핵심 소재인 텅스텐, 전 세계 공급의 80%를 중국이 지고 있습니다. 그 중국이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텅스텐 가격이 단기간에 30% 넘게 폭등했습니다.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는 상황. 미사일 창고는 비어가는데 채울 재료도 구하기 힘들어진 겁니다. 세계 최강 군사 강국들이 공급망 하나에 발목이 잡힌 셈입니다. 이 구조를 조금 더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공격하는 쪽은 드론 공장을 계속 돌리면 됩니다. 저렴한 부품, 단순한 구조, 빠른 생산. 반면 방어하는 쪽은 정밀한 미사일을 만들어야 하고 희귀 소재를 수입해야 하고 엄청난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비대칭 구조는 방어하는 쪽을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무너뜨립니다. 경제적으로. 이게 바로 현대전의 본질입니다. 총알이 아니야 돈으로 싸우는 전쟁.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군사 강국들은 이 문제의 해답을 찾지 못해 전략을 뜯어고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해답을 뜻밖의 나라가 먼저 내놨습니다. 미사일도 아니고 포탄도 아닙니다. 발사 비용이 단돈 2,000원, 재고가 바닥날 일도 없고 소재 공급망 걱정도 없는 무기.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지금부터 그 정체를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그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발사 버튼을 누르는 순간 나가는 건 미사일도 포탄도 아닙니다. 빛입니다. 레이저 무기. 말로는 수십 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SF 영화 속 단골 소재였고 미국과 이스라엘도 오랫동안 연구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되는데 실제 전장에서는 쓸 수가 없었습니다. 날씨에 민감하고 출력이 불안정하고 장비가 너무 크고 무거웠습니다. 꿈의 무기가 꿈으로만 남아있던 이유입니다. 그 벽을 대한민국이 먼저 넘었습니다. 2024년 한국은 세계 최초로 레이저 무기 천광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연구소 발표가 아닙니다. 실제 부대에 깔았다는 겁니다. 미국도 이스라엘도 러시아도 아직 못한 일을 대한민국이 먼저 해낸 겁니다. 그렇다면 천광은 얼마나 강할까요? 3km 밖 드론 30대를 향해 발사했습니다.
결과는 30대 전멸, 명중률 100%입니다. 소리도 없습니다. 연기도 없습니다. 빛의 속도로 날아가 드론의 회로를 녹여버립니다. 공격을 받는 쪽에서는 동료 드론이 왜 갑자기 추락하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저격수에게 한 대씩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결정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발사 한 번에 드는 비용 2,000원. 전기값입니다. 3천만 원짜리 드론을 2,000원으로 잡는 겁니다. 비율로 따지면 1대 15,000. 앞서 말한 패트리엇 미사일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적이 15억짜리 드론 공격을 퍼붓는다면 우리가 쓰는 돈은 껌값도 안 됩니다. 쏘면 쏠수록 적의 국고는 바닥나고 우리는 전기세만 냅니다. 이 역전된 경제구조, 이게 천광이 세계를 뒤흔드는 진짜 이유입니다. 재고 걱정도 없습니다. 미사일은 한 발 쏘면 한 발 줄어듭니다. 하지만 전기는 발전소가 돌아가는 한 무한정 공급됩니다. 텅스텐 같은 희귀 소재도 필요 없습니다. 중국이 수출을 막아도 우리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공급망 리스크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무기. 현대전에서 이보다 강력한 조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천광은 단순히 잘 만든 무기가 아닙니다. 이 무기의 등장으로 한국 방산의 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번 한국산 무기를 선택한 나라가 왜 평생 한국을 떠나지 못하는지 그 치밀한 전략을 더 공개합니다. 천궁을 아십니까? 한국이 만든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중동 국가들이 앞다퉈 사겠다고 줄을 서고 있는 바로 그 무기입니다. UAE가 샀고 사우디가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수조 원 규모의 계약이 줄줄이 터지고 있죠. 그런데 천궁을 산 나라들이 이제 고민에 빠졌습니다. 천궁 시스템을 완벽하게 운용하려면 거기에 딱 맞는 요격 체계가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 제품을 붙이면 호환이 어렵습니다. 통신 규격이 다르고 운용 체계가 맞지 않습니다. 결국 가장 자연스러운 선택은 하나입니다. 같은 한국산 천광을 추가로 도입하는 것. 천궁을 사는 순간 천광도 사야 하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설계된 겁니다. 스마트폰을 애플로 쓰면 태블릿도 노트북도 이어폰도 자연스럽게 애플로 채우게 되는 것처럼 한번 한국 방산 생태계 안으로 들어온 나라는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방산업계에서 이걸 락인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고객을 묶어두는 구조를 만드는 것. 한국은 지금 그 구조를 방산 시장에서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수치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2022년 약 17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0배 넘게 성장한 숫자입니다. 폴란드가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규모로 도입했고 호주가 레드백 장갑차 계약을 검토했으며 중동 전역에서 한국산 무기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싸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을 수 있고 빠르게 납품되고 실전에서 검증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천광이 더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기존에 천궁을 도입한 국가들이 드론 방어 수요를 채우기 위해 천광으로 눈을 돌립니다. 새로 한국 무기를 검토하는 국가들은 처음부터 패티지로 구매를 고려합니다. 미사일 방어망에 레이저 방어망까지 한국산으로 하늘 전체를 덮는 통합 방공 시스템. 이 그림이 완성되면 해당 국가는 수십 년간 한국의 기술과 부품과 유지보수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방산의 애플 전략입니다. 제품 하나를 파는 게 아닙니다. 생태계를 파는 겁니다. 한번 들어오면 나가기 힘든 구조, 나갈 이유도 없는 품질. 한국은 지금 무기를 팔면서 동시에 그 나라의 안보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천광의 다음 목표는 드론이 아닙니다. 전투기자 아닙니다. 시선을 훨씬 더 높은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쏜 레이저 한 줄기가 우주까지 닿는 날, 그 충격적인 미래가 펼쳐집니다. 지상에서 하늘을 봅니다. 드론이 날아옵니다. 천광이 잡습니다. 2,000원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천광 개발팀은 이 무기를 드론 요격용으로만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더 높은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출력을 높이면 잡을 수 있는 표적이 달라집니다. 현재 천광의 출력은 드론과 소형 무인기를 무력화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레이저 기술의 핵심은 출력 조절입니다. 출력을 2배, 3배, 10배로 끌어올리면 표적의 크기와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투기,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그리고 그 너머 적외도 인공위성까지. SF 영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은 이미 고출력 레이저로 탄도미사일 요격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위성교란용 레이저를 실전 배치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우주는 이제 총성 없는 전쟁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 최초로 레이저 무기를 실전 배치한 나라로서 이 경쟁의 출발선에 가장 앞서서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공위성 한 기의 가격은 수천억 원입니다. GPS, 통신, 정찰, 금융 시스템까지 위성 하나가 멈추면 국가 기능 전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현대전에서 위성은 눈이자 귀이자 신경망입니다. 그 위성을 지상에서 레이저 한 줄기로 무력화할 수 있다면 전쟁의 판도는 완전히 뒤집힙니다. 미사일 한 발 쏘지 않고도 상대방을 장님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은 그 기술의 토대를 이미 쌓고 있습니다. 청광이 단순한 드론 요격 장비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실전 배치를 통해 쌓이는 운용 데이터, 기후와 대기 조건에서의 레이저 출력 최적화 경험, 정밀 추적 시스템의 고도화, 이 모든 것이 고출력 레이저 무기 개발의 핵심 자산이 됩니다. 드론을 잡으면서 동시에 우주 무기의 기초를 다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 논리는 여기서도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위성 요격 미사일 한 발은 수백억 원입니다. 레이저로 같은 효과를 낸다면 비용은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우주 전쟁에서도 2,000원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쏘면 쏠수록 우리는 이기는 구조, 상대는 수백억을 쓰고 우리는 전기값만 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레이저가 우주를 겨누는 날, 그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전쟁의 개념 자체가 바뀝니다. 총성도 폭발도 국경을 넘는 미사일도 필요 없습니다. 빛 한 줄기로 상대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고 신경을 끊어버리는 전쟁. 가장 조용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경제적인 승리. 그 승리의 방정식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 남았습니다. 결국 미래의 전쟁은 누가 더 많은 무기를 가졌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더 똑똑하게, 더 오래, 더 적은 돈으로 버티느냐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최후의 승자가 되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전쟁의 승패는 전장이 아니라 회계장부에서 결정됩니다. 냉정하게 들리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도 돈이 떨어지면 멈춥니다. 아무리 정밀한 미사일도 창고가 비면 쓸 수 없습니다. 역사 속 모든 강대국의 몰락은 결국 경제적 한계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교훈을 가장 날카롭게 전략에 녹여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숫자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적이 3천만 원짜리 드론을 100대 날립니다. 총 30억 원을 썼습니다. 패트리어트로 막으면 1,500억 원이 공중에 사라집니다. 천광으로 막으면 2천만 원, 전기값입니다. 같은 위협을 막는 데 드는 비용이 750배 차이 납니다. 이 숫자가 누적되면 전쟁의 결과가 바뀝니다. 한 달이면 수조 원, 1년이면 국가 예산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반면 천광을 가진 쪽은 여전히 여유롭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 새로 쓴 전술 교본입니다. 비싼 무기로 비싼 위협을 막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가장 확실하게 막는 것, 그게 진짜 국방력입니다. 천광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안보를 경제적으로 설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2,000원으로 수조 원의 안보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 공식,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아직 이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식은 한국 경제에도 그대로 돌아옵니다. 방산 수출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닙니다. 기술을 수출하고 표준을 수출하고 의존 구조를 수출하는 겁니다. 천광을 도입한 나라는 유지 보수를 한국에 맡깁니다. 부품을 한국에서 삽니다. 업그레이드를 한국 기술자에게 요청합니다. 무기 한 대를 팔았지만 수십 년간의 경제적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이게 방산이 단순한 군수산업이 아닌 이유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중동의 하늘을 한국 기술이 지키고 있습니다. 유럽의 육지를 한국산 전차가 달립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우주의 궤도를 한국산 레이저가 감시하게 될 겁니다. 총성 없이, 폭발 없이, 빛과 전기와 데이터로 싸우는 전쟁. 그 전쟁에서 대한민국은 이미 앞서 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막기 위해 무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전쟁을 막는 방법은 싸우면 반드시 손해라는 것을 상대가 먼저 계산하게 만드는 겁니다. 2,000원의 전기값으로 수조 원의 공격을 무력화하는 나라. 공격하면 할수록 공격자만 가난해지는 구조를 만든 나라. 그 나라에 감히 먼저 싸움을 걸 적은 없습니다. 천광이 비추는 대한민국의 하늘. 그 빛은 무기의 빛이 아닙니다.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확실하게 평화를 지키는 빛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잠든 밤에도 조용히 하늘을 지키고 있습니다.